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7살입니다. 제가 기억이 남아있을 때부터 아버지는 정말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 둘 다입니다. 아빠, 그림 그린 거 봐. 아빠, 같이 공원 가자. 라고 제가 어릴 때 말을 걸어도 귀찮으니까 엄마한테 말해. 아버지는 저를 귀찮다는 듯이 대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 하셨지만 아버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등바등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와 소파 위에 늘어져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술버릇도 나빴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마구 화를 내는 일도 잦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괜히 제 모습을 꼬투리 잡고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너는 맨날 공부만 하니?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밖에 외출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지. 여자니까 좀 꾸밀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가한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 적당히 해.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원하는 대학 갈까 말까인데 정신 안 차려. 그리고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먹여주고 재워준 거 다 갚도록 해.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없고, 기분이 나쁠 때 그저 욕받이 해줄 상대방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랑 다투거나 친구에게 험담을 들어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 험담 듣고 싸운 거 가지고 한심하게 그런 걸로 울고 그래. 그럴 땐 반대로 그 사람한테 복수하면 되잖아. 아빠는 나한테 험담하는 놈 있으면 똑같이 험담해서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줬고, 주먹 싸움 일어나면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이겼어. 그리고 학교에 다니다 보면 꼭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선생들도 아빠는 그냥 멱살을 잡아버리고 다음 날부터 학교도 못 나오게 해줬어. 영웅담 늘어놓듯이 자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또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는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뒤에서 어머니가 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강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한 생각이 들고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고 나서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직장 후배들을 자주 집에 데려오셨어요. 얘는 일 진짜 못하는 놈이야. 이놈은 진짜 회사의 짐밖에 안 돼. 직장 후배들을 비웃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후배들도 상사에게 대꾸할 수 없어 항상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끌려온 사람은 원혁 씨라는 후배였습니다. 원혁 씨도 정말 싫었을 텐데 자주 집에 불려와서 술을 마셨고, 심지어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불려왔습니다. 강제로 불려오면 아버지의 무용담이나 푸념만 들을 뿐이어서 하나도 즐거울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혁 씨는 보기 드문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휴일에 강제로 대낮부터 불려와 집에서 한잔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리면 술상 정리도 직접 하시고 설거지나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냥 놔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 혼자 살아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누가 설거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죠. 제가 이 정도밖에 못 도와드리지만 형수님 귀찮으실 텐데 항상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어머니 손을 마다하고 꼭 설거지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여유가 있으실 땐 제 공부도 봐주셨습니다. 내가 영어는 잘못했지만 수학은 제법 잘했어. 라며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저에게 정말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과외비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작게나마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챙겨드리려고 해도
마다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부담돼요. 괜찮아요. 라고 한 번도 받지 않으시고 전부 마다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수백 번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어른에 가까우니까 얼추 눈치껏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긴 하신 것 같았지만 아직 학생인 제가 걱정돼서인지 이런 상황을 드러내서 해결하시려고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갈수록 아버지는 집에 보태는 돈을 줄여나갔던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생활비만큼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늘리셨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자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에는 제가 손수 가족들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많이 늘리셔서 지쳐하셨고 저도 학교 생활과 공부에 더해 집안일도 대부분을 하게 되니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에 부쳤습니다. 그 무렵 원혁 씨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도 자주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공부만 해도 힘들 텐데 밥도 차려 먹어야 하고 많이 힘들지? 집에 오시면 간단한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여느 때처럼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솔직히 과외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학원만이라도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고등학생 학원비는 너무 비싸서 어머니에게 학원 관련해서는 일절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원혁 씨의 존재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 마시러 밖에 나갔다 올게. 말하고 나간 뒤 2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날 이후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 어머니가 회사에 연락해봐도 이미 그만둔 사람이라 연락할 방법은 모른다고 하고 핸드폰도 해지했는지 아무 폰으로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시댁에다가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행적을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가 사라진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현관 앞에 수상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었고 머리와 수염은 씻지 않은 듯 부스스해 보였어요. 저는 무섭고 꺼림칙해서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바로 기억에서 잊혀져 가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신 후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 아빠야, 아빠. 알아보겠어? 그동안 잘 지냈어? 언제 집을 이렇게 크게 다시 지었대? 나는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집을 다시 지은 줄 알고 인터폰을 누를까 말까 계속 망설이는 중이었어. 여기로 온 거 보니 이사한 건 아니고 집을 새로 크게 지었나 보네. 직장 생활에서는 이렇게 큰 집 짓기 힘들 텐데 누가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아니면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만 의사라도 됐어?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셨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말했습니다. 뭐, 살아계셨네요.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는 게 어때요? 저는 이웃들에게 괜히 피해를 주기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기 집이라는 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는 거실 소파에 늘어지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맥주나 소주 있어? 대뜸 술부터 찾는 거 보니 제 아버지가 확실했고 변한 것도 없었어요. 있긴 한데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왜 오신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 놓고선 인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존댓말은 뭐야? 괜히 거리감 느껴지게.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서먹서먹하게 그러지 마. 나는 네 아빠야.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라고. 그렇게 말하며 듣고 싶지 않은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상대로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만나고 있는 여자와 살고 싶었지만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줘야 하는 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사라져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집을 나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여자와 즐겁게 살았다고 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나태하게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여자도 점점 짜증이 쌓여서 둘의 싸움이 갈수록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 집안일 따위는 하기 싫고 돈만 있다면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더 좋은 가전제품을 사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전혀 주식 공부도 없이 무작정 시작해서 처참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네요. 어쩔 수 없이 몇 년간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빚 갚는데 나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 생활하는 게 지겨워지고 삶의 의미를 못 느껴 다니던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바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같이 살던 그 여자도 더는 못 참겠었는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을 순 없어서 일용직 노가다를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살다 보니 줄어들어야 할 빚은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다운 지난 12년이고 가족들 버리고 도망친 벌을 알아서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근황도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괜찮은 남자친구는 있어? 이상한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걱정해주는 말 같지도 않아서 그냥 멋쩍은 미소만 짓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고 당신한테 상냥하게 미소 지어준다고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 옛날에 우리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살 때가 정말로 행복했었던 때였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왔으니 함께 살자. 옛날처럼 우리 가족이 뭉치는 거야. 스스로 감동하며 말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죄송한데 당신은 이제 제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2명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말했습니다. 방금 둘이라고 했어? 아빠가 2명은 필요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아빠는 1명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엄마가 재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멋진 분이세요. 그런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게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거 밖에 생각 안 되네요. 저는 전 아버지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현재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빠, 어서 와. 집에 들어오는 현재의 아버지를 보고 전 아버지는 입을 딱 벌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네가 아빠라고? 저는 전 아버지가 놀라는 것들을 무시하고 말했어요. 저희 아빠 맞아요. 오래됐어도 기억이 나시죠? 밤낮 없이 빨간 날에도 부르면 와주던 원혁 씨예요. 그렇습니다. 저의 새로운 아버지가 된 것은 원혁 씨였습니다. 저는 몰래 원혁 씨에게 전 아버지가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돌아와 달라고 연락을 넣었기 때문에 원혁 씨는 전 아버지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원혁 씨는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원혁 씨는 저와 어머니를 걱정해주며 도와줬습니다. 솔직히 전 아버지가 술 마시자고 부르는 일이 없어지면 우리 집에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혁 씨는 과일도 사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대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원혁 씨 몫으로 반찬이나 김치, 주전부리 등도 챙겨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원혁 씨를 가까이서 보면서 내일이라도 좋으니 당장 재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원혁 씨는 항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안일을 어느 정도 돕고 나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원혁 씨가 어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아빠는 당신이 떠난 후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어요. 인성도 좋고 준비된 자에겐 성공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 아빠의 회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자 전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민 듯 했습니다. 이 자식아, 회사 다닐 때 신경 써서 챙겨줬더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넌 본 거 모를 줄 알아? 너한테 위자료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놈이 집 지어준다고 꼬셔서 거기에 다 넘어가서 같이 사는 거지? 그런 거 맞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선배님이 사라진 후에 혼자서 고생하실 텐데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갔었어요. 하지만 인영 씨가 워낙 인품도 좋으시고 생활력도 강하시다 보니 좋아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돈으로 뭘 하거나 한 게 없고 다들 제 돈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대학교 진학할 때 등록금 조금 도와준 게 다인데 그 돈마저도 다시 돌려줬고요. 전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귀찮지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어요. 원래 계실 때도 생활비를 잘 안 주셔서 없어졌다고 해서 곤란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매 끼니나 회사 갈 때 입을 옷이나 온갖 귀찮은 잡일들은 모두 엄마한테 시켰잖아요. 식탁에 딱 앉으면 식사가 나오고 옷장을 열면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가 준비돼 있는 그런 대접받는 생활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니까 엄마는 오히려 좋아했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평소에 관심 가지던 디자인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땄어요. 회사도 디자인 회사로 옮겼고 거기서 인정받아 다니시다가 제가 졸업하면서 함께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과를 졸업했거든요. 회사를 차리기 전까진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등록금 같은 건 도움을 좀 받았지만 지금은 회사가 괜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빌린 돈도 갚아드리고 집도 새로 지은 거예요. 잘 들으셨죠? 돈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정신 차리고 창업 준비도 했고 이렇게 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째 보면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전 아버지는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난 이혼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 빌어먹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계속 아빠 행세를 하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머리가 나빠서 대책 없이 사라진 거였나 봐요. 배우자가 실종돼서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하면 이혼 신청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죽었을 것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칭할 이유도 법적 이유도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으니까 이쯤하고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하며 버팁니다. 배은망덕한 계집애. 고등학생까지 키워준 은혜는 모두 잊고 사는 거야? 그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인영이는 다를 거야. 분명히 같이 살 때 이혼하자고 한 적 없었으니까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살았을 거라고. 그러자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진작에 왔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다네요. 어머니가 들어오자 전 아버지는 바짓가랑이를 잡고선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타나서 미안해. 나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집에서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거나?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래? 제발 죽었기를 바랬는데 도대체 왜 살아있는 거야? 내가 당신 불행하게 살라고 얼마나 빌었는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집 마당의 잡초보다 못한 존재니까 이거 좀 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어머니가 이렇게 정색하시며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함을 듣고 굳었어요.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던 손을 늘어뜨리고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혁 씨는 그런 전아버지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다시 생각해달라고, 4명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어떻게든 빌붙어 보려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너무 끈질겨서 경찰을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아르바이트로는 빚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고
살던 집의 월세도 밀려버려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한 푼이라도 뜯어보려고 찾아온 거였죠.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어머니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 말한 적은 있어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서 있는데 옆에 굴다리 밑을 보니까 거죽대기 입고 박스 덮고 있던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전 남편일지도 몰라. 어머니도 자세히 본 건 아니라고 해서 진상은 알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이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확실히 홀가분하게 있고 살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평온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사건을 계기로 궁금해진 것을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옛날에 함께 살 때 왜 이혼을 안 한 거야? 이혼했어도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안 한 거야? 처음에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집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얼마가 됐든 간에 생활비를 주니까 이혼하는 건 고려하지 않았지. 근데 점점 생활비가 줄더니 아예 안 주기 시작할 때부터는 같이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근데 그럼 뭐해? 당장에 생활비 벌려고 일을 더 하다 보니 이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었지. 어머니가 희생하신 걸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제가 집에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엄마와 아빠에게 축하받아 너무 좋은데 벌써부터 결혼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교육받느라 약간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잔소리겠거니 하며 하나하나 잘 새겨 듣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